수학교육 알면 보인다. 안녕하세요. 뭉치 수학왕 학년별 활용편입니다. 자, 뭉치 수학왕은요.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 40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개념 수학, 융합 수학, 썰렁음조와 함께하는 창의 수학, 그리고 수학 개념 사전 3권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뭉치 수학왕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나 또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년별로 뭉치 수학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수학은 고리학문, 체인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의 각 개념은 단독으로 있지 않아요. 개념과 개념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개념으로 확장돼서 넘어갑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 중학교 때 똑같은 게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확장해서 중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이 확장이 돼서 고등 수학, 이렇게 고리를 타고 확장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많은 개념 간의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수학에 대한 이해도나 사고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년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전 학년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연결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도도 좀 더 심화되고 또 더 사고도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는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수학은 고리학문, 체인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 1, 2학년부터 학년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에 맞게 뭉치 수학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등 1, 2학년은 공부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이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엄마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의 입장에서 공부의 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 즉 아이의 발달 단계와 아이의 상황에 맞는 도구를 줄 수 있는 엄마가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엄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각 학년에 따라 조금씩 아이의 사고가 발달되고 또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 공부의 첫인상이 결정지어지는 결정적 시기예요. 자, 여러분, 첫인상 여러분 아시죠? 맨 처음 느껴지는 상대에 대한 호감도 또는 또 호감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의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첫인상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인상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 첫인상 효과는 다시 말하건대 콘크리트 법칙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또 처음에 최초에 새겨진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굳어서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초등학교 1, 2학년 공부의 시작, 수학 공부의 첫인상 어떻게 심어주고 계시나요? 지금 문제집과 학원 안에서만 억지로 기계적으로 문제풀이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이 입장에서 수학에 대한 첫인상이 어떨까요? 그 이후에 그 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수학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문제나 열심히 풀어도 쉽지 않은 그렇게 첫인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수학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 2학년 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때는 아직 사고가 완전히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는 무조건 재미가 우선입니다. 재미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재밌다. 아, 수학은 이렇게 흥미로운 과목이구나. 우리 생활과도 관계가 높구나. 이런 첫인상을 가진 아이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 첫인상, 재미와 흥미를 주고 계시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초등학교 1, 2학년이 수학왕을 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재미와 흥미죠. 자, 수학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스토리텔링,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전래명작 고전을 테마로 해서 수학과 연결시킨 이 뭉치의 수학왕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보다는 재미있는 구성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활 스토리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흥미진진하고 갈등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캐릭터가 여러 가지 성격을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수학의 흥미로까지 이끄는 부분입니다. 자, 1, 2학년은 개념편의 1단계에 속합니다. 수학왕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개념을 점점 계단식으로 확장해 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위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1단계가 바로 1, 2학년 교과와 연결된 단계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2단계, 3단계로 팍팍 진도를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단계의 개념을 재미있는 제목을 골라서 또는 교과와 연결된 예복습 정도의 그러한 주제로 1단계를 충분히 재미지게 읽다 보면 자발적으로 2단계를 넘어가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엄마가 무조건 2단계를 읽으라고 강요하는 측면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면서 확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무조건 사시권을 사줬다고 해서 계속 단계를 넘어가면서 읽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자, 수학 공부의 첫 시작, 이 수학왕에서는 1단계 개념편, 이 1단계 위주로 또 스토리 위주로 수학의 개념은 두 번째고 스토리 위주로 재미있다를 느끼게만 도와주면 나머지 것들도 차곡차곡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동시에 이 문장제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을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단계는 스토리 위주로 읽다가 또 나머지 2단계, 3단계도 넘어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수학 문장제 수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융합수학의 실용편은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배운 수학의 개념을 의식주, 생활과 결합되어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생활 속에서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와 수학을 결합시키는 융합수학과 병행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썰렁홈즈와 함께하는 창의수학 역시
1학년부터 충분히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읽으면서 실용적인 융합수학,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로 확장되어가는 썰렁음조와 함께하는 창의수학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그 다음 버전의 2단계, 3단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너무 초등학교 1, 2학년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권의 책이라도 재미있다라는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만 성공하면 그 다음 부분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수학 1단계 알라딘이라는 책을 조금 들여다 볼 건데요. 개념수학이라고 여기 써 있죠. 그리고 개념수학 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2단계는 2단계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요 윗면을 들여다보면 수학 교과와 연결해서 어떤 영역을 다루는지, 이 책이 어떤 영역을 다루는지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제목으로 끌리는 제목을 먼저 읽어도 괜찮지만 이 교과와 연결해서 미리 또는 이미 배운 부분을 한번 읽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게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 알라딘이라는 책을 조금 들여다보면 목차를 볼게요. 목차가 지금 5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수학강은 총 120쪽을 넘나드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고로 아이들에게 단박에 120쪽을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차의 5단원으로 나누어진 부분을 보면 이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의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1단계는 모두 다 이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에피소드입니다. 아이들이 120쪽을 한 호흡으로 읽어내려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호흡으로 짤막짤막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단계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5단원을 또는 골라서, 이곳에서도 골라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4번째를 먼저 읽고 싶다? 상관없습니다. 2번째를 먼저 읽고 싶다? 그것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5단원을 골고루 재미있게 읽다 보면 120쪽을 읽어냈다라는 책 읽기의 효능감, 자존감도 생기는 거죠. 교과서가 벌써 200쪽이 넘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도 120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조금 길러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그림과 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데 글밥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아이들에게 어휘 수준이 높은 그런 글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과 그림이 아우러져서 그림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 그림의 내용을 수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안에서도 이렇게 숫자와 기호로 연결되는 연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권말부록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단계에는 엄마표 수학놀이가 지금 이 책에는 6가지 수학놀이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좀 구체적 조작기인 1, 2학년 아이들에겐 이론 또는 추상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생활용품들을 이용해서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생활 속에서 수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엄마표 놀이를 구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또 아이 혼자 해도 괜찮지만 엄마가 좀 같이 도와주면서 일상에서 수학을 찾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우 자세하게 놀이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스스로 혹은 또
엄마와 더불어 할 수 있게끔 이런 1단계에는 이런 놀이가 매 책 권말로 모두 들어 있습니다. 1단계에는. 자, 1단계의 1, 2학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어 놓은 대목입니다. 자, 이 정도로 1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